안녕하십니까. 생생법률쇼 김민광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한 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 이슈와 논란을 법률의 눈으로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짚어보는 생생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연예계 사건부터 경제, 사회 이슈까지 뉴스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쟁점들이 오가는지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희성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원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뭔가 인사할 때 뭔가 좀 약간 뻘쭘한 게 있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포커스 오늘의 주제는요. 짠. 유승준 논란 24년 이제는 법으로 막는다. 24년이면 거의 대학교도 졸업한 그런 기간입니다. 자, 6월은 현충일도 지났고 호국 보훈의 달이고 등등등. 유승준 씨가 2002년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오피스 코리아가 생각나는데 2002년을 유승준 씨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계속 못 들어오고 있죠. 왜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건가? 법에서는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떤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유승준 씨 뭐 스티브 유가 맞잖아요. 병무청장도 예전에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는 스티브 유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인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막 쳐내면 단순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좀 해주세요. 복잡하니까. 먼저 이 사건이 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누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유승준 씨라고 저는 할게요. 네, 그게 편하게 편 입에 붙어요. 네. 예. 가위 나나나 열정. 네. 유승준 씨가 76년생이시고요. 네. 일단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그 89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가요계 데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한국 군대에 갈 의무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 당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통 그 당시 연예인들께서 1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해외로 다시 나가서 이 법을 좀 이용하는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를 당했고요. 그 당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승준 씨가 아마 지탄 받는 게 군대를 당연히 간다고 막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약간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을 느끼셔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그 당시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 미국 국적으로 시민권을 이분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연히 이제 그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가 출입국 관리법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 처분을 당해서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이르고 지금 이게 세 차례까지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가위를 엄청나게 불렀던 저로서는 동시대라서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병무청에서 4급 그러니까 뭐 그때 공익근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받으면 해외에 잘 못 나가는데 유승준 씨가 나 공연만 하고 올게 해서 무슨 보증인까지 세워서 병원 나갔다가 일본 공연 나갔다가 한국으로 안 오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한 일주일 만에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벙찐 거예요, 사람들이, 팬들이. 왜냐하면 군대를 계속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유승준 씨가 별명이. 근데
아름답지 못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 해병대 얘기까지 많이 했거든요. 나는 갈 의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지금까지 화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화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당시에? 예. 저도 이제 그때 시절 학창 시절 때 뭐 제일 인기가 좋았던 가수고 뭐 그쵸? 수학 여행 가면 예. 뭐 다 유승준 가위 춤 좀 예. 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죠? 예, 알죠? 예. 일동 뭐였죠? 그 일동?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보미 변호사님께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좀 첨언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고 그리고 휴전 상태이고 그리고 징병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또 병역이란 것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예.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가수가 더군다나 군대를 가겠다고 공연을 했는데 네. 기습적으로 미국 시민권,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한테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예. 아직까지도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면 예. 계속해서 굳이 예. 한국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예. 거기다가 소송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소송이 지금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소송을 계속 걸었고, 이걸 계속 따라오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유승준 씨가 계속 이겼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왜 아직 못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유승준 씨가 2002년에 어쨌든 2001년 말 2002년에 일본 공연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시민권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괘씸 병무청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입국 금지하니까 왔어요. 왔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유승준 씨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2002년 당시에 시민권을 받은 거잖아요. 시민권을 안 받았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네. 원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국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유승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였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네.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이제 핏줄을 따라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설사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출생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인의 자식이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해서 네네.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중 국적자가 되는데 이 스티브 유에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었었죠. 네.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병역 의무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범희 변호사님 지금 네. 그 문제가 당연히 그 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상황이면 안 가도 되는 거죠.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승준 씨는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까? 아직까지. 일단은 지금 뭐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그 입국 금지를 한 또는 이제 그 비자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교부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다. 이게 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결국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는 지금 유승준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서 예. 이 유승준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병역 의무를 뭔가 지키지 않으면 네. 이 우리나라 이제 국방 의무 자체가 조금 인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안 그래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네, 이렇게? 뭔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찾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아무리 이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결이 나도
지금 외교부랑 법무부 쪽에서 계속 그 입국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승준 입장에서는 아니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냐라고 계속 소송을 내실 그 뭔가 명분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할 거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제 다시 뭔가 군대를 가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느냐의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관련해서 국적법의 구조에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는 조항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조항에 보면 그 1조 3호에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 회복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을 이용을 한다면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질문 달라니까 주셨네요, 진짜. 자, 실시간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승준 씨는 계속 입국을 시도하고 있냐? 구체적인 그 본인에게 실익이 있냐? 아니면 상징적인 목적이 있을까? 김희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의아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여론도 너무 안 좋은데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마 유승준 씨의 언론에 나온 입장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어떤 영리 활동이나 어떤 연예계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그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통해서 입장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2015년부터 계속 어필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그 감정을. 거기서도 아이들한테 한국에 못 들어가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게 유승준 씨 대법원에서 2번이나 대법원에서 이겼다는 보도는 있어요. 근데 이겼다고 하니까 이겼는데 왜 못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소송을 내서 이겼다는 거는 그럼 유승준 들어와도 돼?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을 조금 추려 주셔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거부 처분을 한 겁니다. 이거 거부 처분을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LA 총영사에서 유승준 씨가 비자 신청했는데 못 줘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소송했는데 비자 못 준다는 처분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한 건가요? 네, 대법원은 1차 소송 때는 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큰 쟁점이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런 문서로 처분 문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구두로 통지를 했다고 해요. 아빠한테?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절차적인 하자다라는 게 큰 쟁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당연히 국적 관련해서 그 병역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입국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거부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당시 그 논리가 굉장히 이제 약하다.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 처분을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따다 붙여서 똑같은 말만 지금 되풀이해서 그냥 거부 처분을 한 거지. 총영사관 입장에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판결을 유승준 씨가 받고 그 LA 총영사관에 다시 그 F4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사관에서는 이번에는 구두로 통지는 하지 않고 당연히 문서로 통지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사실 대법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는 그것 또한 이제 취소됨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지금 이게 또 거부 처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래서 7월 지금 다음 달에 요 해당 소송이 또 2심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희상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헷갈리는 게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이겼대요. 근데 이겼다는 게 대법원에서 그래 유승준 너 한국 입국해도 돼 이런 판결인지 아니면
소송 절차가 잘못됐고 아까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외교부에서 문서로 안 하고 전화로 아빠한테 유승준 아버지한테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한 그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절차를 다시 제대로 수정해서 다시 판단을 해봐 이렇게 말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봉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판결이 복잡하니까 네. 저도 이제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2015년에 유승준이 이제 비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왜 비자 신청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재외동포법에 보면 우리가 비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스티브 유가 F4 비자, 예.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을 합니다. Almost 예. paradise. 아, 예. F의 F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F4는 맞아요. 아, 그래요? 맞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뜻이 아닌 거죠. 예, 네, 그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를 F4 비자라고 하는데 네. 재외동포 우리가 아시죠? 재외동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재외동포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재외동포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 사람인데 예.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한국계인 사람도 재외동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국인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이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왜 하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느냐? 예. 그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사유에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넘으면 부여할 수 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준이 신청한 2015년에 만 38세를 넘었어요. 예. 딱 그 나이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에 기대어서 예. 비자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지적한 게 이봉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로 했다. 두 번째 판결에서 지적한 거는 행사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외교부에서 LA 총영사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야 우리는 재량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법무부가 하지 말래니까 우리 안 하는 거야. 아, 2002년에 예. 그때 하지 말랬으니까 우리도 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량권을 행사를 했어야지 왜 아무런 판단을 안 하는 거니? 라고 해서 그게 위법하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비자를 거부를 하면서 판결의 취지를 따르기는 따른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법원에서 재량권 행사 안 한 게 위법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재량권 행사를 해볼게. 네. 우리가 심사를 해볼게. 네. 그랬더니 이거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에 대법원 말대로 우리가 알았어. 재량 우리가 따져볼게. 그러니까 따져봤더니 그래도 안 되는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 거예요. 네.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서로 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판결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시 거부를 했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거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대법원까지 갔다가 네. 스티브 유가 승소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거부를 합니다. 네. 그게 아마 202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세 번째 거부를 하면서 그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그리고 두 번째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이 이거를 이제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거부를 하면서 외교부에서는 사유를 변경합니다. 네. 단순히 병역 면탈을 해서 국익을 저해한다는 사유에서 바꿔요. 예. 거부 처분 사유를 바꿔요. 네. 어떻게 바꾸냐면 2020년 이후에 유승준의 언동이 예. 국익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네. 국을 거절하겠다. 예. 비자 발급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승준 씨가 아마 그때 고 무렵쯤에 또 나와서 막 되게 그 국익에 저해된다고 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 나와서 뭐 너희들은 다 약속을 지키냐, 뭐 이런 거서부터 해서 그래서 막 웃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결을 거슬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들어서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예. 대법원 판결을 거슬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또 한편에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어긋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처분 사유를 변경해서 새로운 처분을 하면은 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새로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법원 판결에 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유승준 씨 입국 금지에 대해서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 그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병역 의무로 기피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 말이 안 돼. 시간이 지났어도 말이 안 돼라는 그 측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시간이 24년이 지났고 다른 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그리고 뭐 외국인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괘씸죄를 적용해서 못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뭐 찬반은 논란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가 그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사실 위주로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F4 비자 그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범희 변호사님 관광 비자는 안 돼. 왜 관광 비자로 신청 안 하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관광 비자로는 충분히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소송을 목적에 뒀기 때문에 지금 F4 비자로 신청을 일부러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F4 비자를 신청을 해서 예. 거부 처분을 그 외교부로부터 받아야 네. 그게 이제 소송의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래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뭐 왜 이제 와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많은 의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 명예훼손을 뭐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뭔가 영리 활동을 하면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저렇게 트라이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돈 문제 아니냐라고 예. 이제 조금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준 씨가 어쨌든 최근에 그 태진아 씨 미국 공연에서도 잠깐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고 예전에는 그 입국 금지된 그 중간 기간에는 성룡 알죠? 성룡 재키찬 성룡 소속사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7년인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유승준 씨와 비슷하게 병역 논란이 있어서 뭐 해외 도피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이 다시 수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가 꽤 있다던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냐 유승준 씨한테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그 동정론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네. 20년 전 일인데 너무 예. 가혹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이냐. 이런 예. 시각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우리 한국의 특수성 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병역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과연 기계적인 평등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더군다나 국익이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예. 그 유승준이 병역을 면탈했을 때 국익에 저하는 효과와 그냥 다른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병역을 면탈했을 때 그 국익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평등이란 것은 같은 거를 다르게 취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은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스티브 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승준 씨가 그때 공항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한 38살 이후에는 인터뷰할 때는 지금이라도 군대를 갈 수 있으면 간 다음에 떳떳하게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그럴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근에는 또 얼마 전이지? 그때는 뭐 한국의 투스타에게 직접 본인이 물어봐서 군대 갈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미국인이니까 어떻게 지금 군대를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한 것 같고. 근데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는 공항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댄스 가수라서 군대에 2년 넘게 가는 게 본인의 그 가수 생활에 큰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해서 비난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다시 여쭤본 걸 똑같이 이범희 변호사께 다른 그 병역 군대 안 간 사람이 해외로 도망가서 군대 안 간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다. 유승준 씨는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근데 다른 사례를 좀 보면 예. 판결에서 해외에 이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이 해외에 체류를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아마 드러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업차 해외에 가거나 예.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부득이 병역 의무를 못했다라는 게 좀 메인 쟁점이 되어야 판결에서 그래도 좀 선처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그 당시에 갔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다 너무 공감을 하고 있다 보니 예. 그거를 뛰어넘는 논리를 만드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도 예. 그냥 입국 거부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내에 들어오셔서 잘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처벌은 네. 처벌대로 받으시고. 근데 이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입국 금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데 네. 나만 왜 못 오냐라고 하면 이제 그 병역 면탈 목적이 얼마만큼 드러났느냐. 예. 요거를 이제 본인께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뭐 유승준 씨 변호사나 본인께서 하실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병역 면탈 목적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댄스 가수라서 갈 수가 없었다.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럼 이보미 변호사님은 유승준 씨의 그런 그 군대 안 간 게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당시 그러니까 20년 네. 전에는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총영사관, 그러니까 그 외교부나 예. 법무부에서 계속 이렇게 거부 처분을 내린다는 게 네. 꼭 유승준 씨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예. 국가 정책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비교 형량했을 때 개인한테 요구하는 어떤 뭔가 가혹함이랄까요? 그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과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풀어준다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본인의 역량이지 않겠어요. 예. 뭐 역량에 따라 뭐 다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뭐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글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예. 요거는 그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논리인 네.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 김희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보미 변호사님과 네.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 그래 아까 제가 3차 거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3차 거부를 받자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심 판결이 났어요. 예. 거기서도 기존 판례의 취지와 유사하게 판결이 났거든요. 거의 무한 루프 같아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판결에서 좀 주목할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유승준의 행위를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때 당시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지금 우리 시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비춰 볼 때는 지금은 유승준이 국내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판결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대법원까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원의 전체적인 입장은 이제 쭉 일련의 판결을 봤을 때는 아마 요번에도 그 거부 처분 비자 발급 거부한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는 그냥 사법부 법 테두리 안에서의 판단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 판결의 중요한 법이 됐던 것은 그 38세, 38세가 넘으면 비자를 내어줄 수 있다. F4 비자를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 조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 비자가 아니라 뭐 관광 비자, 단기 비자 같은 거였으면은 그런 예외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놀러 갔는데 비자 발급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하는 경우는 못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란 건 되게 국가의 어떤 주권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이 폭넓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법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어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현행법이 있는 이상 법원은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경하에 그런 판결이 나왔던 것 같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거와 다르게 뭐 병무청, 법무부에서는 또 국익의 관점에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당시에 정말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춤 잘 춰, 얼굴 잘생겨, 몸도 너무 좋죠. 지금도 몸 되게 좋던데요. 얼굴도 그대로고. 그리고 너무 착한 이미지, 바른 생활 이미지. 그래서 군대도 가겠다, 해병대 얘기도 나왔고 거부하지 않겠다 등등등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는데 이 군대를 안 가는 것 때문에 그 순간에 작은 거를 취하려다가 굉장히 많은 거를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고 감정적인 토론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는 굳이 이렇게 큰 욕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남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범희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소송은 계속 소송대로 가면서 마음을 바꿨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식을 바꿨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승준 씨 이번에 그 감정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약간 하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소송을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싸울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소치하를 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로 저는 읽히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계속 뭔가 관심을 좀 끌어야 네. 본인 지지 세력이 있지 않을까 예.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유승준 씨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유승준 씨에게 행해지는 어떤 처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을 조금만 가려서 하시면 그래도 조금 동정 여론을 얻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입이 문제다 이런 겁니까? 아니, 조금만 말씀을 아끼셔도 그죠, 얘기야.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괜히 그 매를 버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뭔가 자숙하는 느낌과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면 그리고 그 노출이 많이 안 됐으면 그래 오래됐으니까 뭐 동정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네는 약속장 지키냐 뭐 등등등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약간의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로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유승준 씨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아니다, 괜찮다 이런 뭐 양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요 최근에 유승준 씨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서 지금 병역 면탈자니까 군대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안 가는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 기준 자체를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김희성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을 좀 알아보면 예. 그러니까 국익에 의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거죠. 예.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국익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직도 지금 시점에서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국익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네. 지금 판결에서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성숙된 시민들은 예.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는 국익을 지금은 그렇게 해야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시간대랑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예.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은 국익의 개념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입법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유승준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예, 과거의 일을 지금 새롭게 입법을 해서 끌어들여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소급 입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예.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입법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은 이제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매우 까다롭게 인정이 됩니다. 보통 안 되죠. 예, 보통. 보통 매우 어렵다라고 예.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입법을 하더라도 유승준한테 적용될 수가 있느냐의 네.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진정소급 입법을 위반해버리면은 예. 이거는 위헌적인 법률이 아, 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입법이 도입이 되면 네. 아마 헌법재판소, 예. 예, 헌법재판까지도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예, 또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 분들이시니까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법을 영원히 그 군대 안 가려고 뭐 이런저런 노력한 사람들 영원히 입국 못해 이런 법은 뭐 만든다면 만들 수 있어도 그걸 유승준 씨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거는 난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보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을 논의하는 자체도 실익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영구 금지 철퇴인데 철퇴? 김인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쟁점을 그렇게 부각시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네. 그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하려는 게 네. 기존에는 이제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할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은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게 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예. 이탈하였던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조항을 신설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스티브 유 그러니까 유승준 씨를 뭔가 저격해서 지금 신설하려는 것 같잖아요. 예. 저희가 모두가 느끼기로. 네. 예, 그럼 만약에 이 조항을 근거로 새로 입국 거부 처분을 한다면 네. 법무부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그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제 진정소급이냐 분진정소급 입법이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유승준 네. 씨에게도 적용되냐 안 되냐?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국적 상실을 2002년에 이미 완료를 했고요. 시민권 취득하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41세도 넘으셨던 걸로 알아서 네. 그럼 76년생입니다. 네, 재외동포법에 의하더라도 예.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그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또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한 조건이 1차, 2차, 또 3차까지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게 개인한테 굉장히 뭔가 가혹한 느낌은 사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만약에 국익에 반하는 사유가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부진정 소급 입법인데 예. 지금 유승준 씨가 계속 국익에 반하는 그러면 뭔가 그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가부터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치 판단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국익에 반한다라고 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신설되는 조항이 이제 유승준 씨에게 적용이 된다면 예. 또 다른 국면의 쟁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법은 그러면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거의 네. 이런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지더라도 예. 앞으로 적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 소급해서 네. 과거에 벌어진 일까지 적용하는 것은 예.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네. 그건 입법 과정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예, 과거 사례까지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법 시행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을 할 건지 예. 그거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두 분은 어쨌든 이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승준 씨에게 지금 적용하는 것은 두 분 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시죠? 저는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
그 유승준 씨가 계속 유튜브에서 조금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 또 이보 변호사님은 제발 유튜브 좀 그만하고 말 좀 줄여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죠? 네. 네, 됐어요? 그런 미끼를 던지지 않으셔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현우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유튜브가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을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다 떠나더라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왜요? 보는데 굉장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지 못해 어려울 것이다. 20년 동안 예. 참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네.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유승준 씨 울었어요. 왜 예. 흥미롭다고? 정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20년 넘게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서는 일관돼.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는 게 그러네요. 참 그게 이제 흥미롭다는 예.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군복무 할 나이가 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 병역 비리가 많았습니다. 예, 와, 그리고 맞아요. 그 전에는 더 많았죠. 백 예. 있으면 안 가고 예. 뭐 어디 좋은 데 예. 가고 뭐 짧게 예. 가고 막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소식을 되게 접하기가 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단호하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화됐다. 방탄소년단 다 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누구나 해야 되는 그리고 군대도 많이 바뀌었죠. 네. 예. 병역 의무를 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예. 할 수 있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법을 바꾸면은 이제 뭐 법이나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예. 의 문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유승준 씨가 다투는 거는 예. 비자 발급에 대한 것이에요. 네. 비자. 예. 예. 그러니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그걸 예. 비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를 발급해 달라는 건데 네. 그거랑 또 별개로 그거는 비자 발급은 외교부에서 해주는 예.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그거랑 별도로 예. 입국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처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자를 설사 내주더라도 예.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해버리면은 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 네. 그러면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소송 왜- 엄청 하는데. 네. 더 근본적인 거는 입국 금지 처분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소송의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 처분이 났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송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금지 처분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그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법원에서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법무부가 입국금지 처분을 해버리면 들어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입국금지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병무청에서 이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해야 우리는 판단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예. 결국은 그러면 법무부와 병무청의 예.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병무청 단호하죠. 아주 예, 단호합니다. 단호할 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20몇 년을 유지했던 입장을 이제 다시 바꿀 것인지는 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다르게 봐야 되는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비자 발급 되더라도 아예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병무청에서도 그거를 군대를 가냐마냐를 청구하라는 데가 병무청인데 거기서 유승준 씨를 다시 그냥 풀어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그쵸. 모양이 안 맞고. 네, 예. 이보미 변호사님, 그 유승준 씨는 못 들어올 것 같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도 결국은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김유성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결국은 병무청에서 단호하게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그게 안 되는데 뭐 외교부에서 비자를 내준들 예.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근본적인 인식의 공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이 아무리 지금 거부처분 취소를 이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 한들 예. 예, 이거는 어떤 진짜 국민 정서나 예. 예, 대한민국 남성들의 어떤 그 군대에 대한 어떤 그 기저 인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기가 막힙니다. 예, 그걸 이제 건드리면 큰일 난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네,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저는 이제 법원만큼은 요 사안은 그래도 판단은 계속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뭐 말도 안 되게 구두로 통지를 한다거나 네. 뭐 아무 그냥 뭐 왜 그랬대 그거는 뭐, 진짜. 네, 외교부. 그냥 처분 사유도 너무 재량권 행사한 것도 없이 예.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된 앵무새 같은 말만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이게 결국 유승준 씨가 뭐 본인이 원하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워낙에 국가 중대 사안이다 보니 예. 이런 큰 사안을 그렇게 굉장히 허술하게 네. 네, 처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원이 계속 이런 판단은 저는 좀 명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변호사님은 그 유승준 세대는 아니시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셨나요? 학창 시절에? 아 알기는 아는데 잘은 모릅니다. 약간의 좀 너그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유명인이니까 너무 유승준 씨에게 과하다, 법은 공평한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 다시 소송 중이라잖아요, 유승준 씨가 7월달에 또 뭐 항소심 여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유명인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청소년들에게 예를 풀어주면 해악이 너무 끼친다, 아니다, 공평하게 가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네.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네. 예. 아직도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 나라이고, 그리고 헌법상 의무다. 병역 징병제고. 의무는. 예. 예. BTS 네. 다 다 이행했잖아요.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예. 만약에 유승진이 아니라 그냥 완전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것이냐의 그쵸.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르거든요. 예. 외국인과 한국 사람은 달라요. 예. 국가에서 대하는 게 달라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베푸는 거랑 예. 외국인에 대해서 베푸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상호 호혜주의라고 하는데요. 아. 외국인한테는 외국에서 대하는 정도로만 대해주면 되는 예.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날 대해주는 예. 만큼 예. 한국에서 예. 지금 대해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네. 국가의 주권행위다. 예. 이거는 국가가 제가 아까 뭐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예. 정말 시간이 더 흘러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예. 어떤 국가의 판단이 쓰게 된다면 허용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거는 국가의 주권행위고 재량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 한 개개인의 시각을 떠나서 예. 국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에 있을 때 유승준 씨의 그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군대 면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기 전에 들었는데, 아, 그럼 더 화나는데. 저는 유승준 씨보다는 조금 더 젊은 세대이기는 한데, 더 많이 나셨죠 그때? 예. 그냥 너무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해요. 예, 그때 평온한 이제, 말씀과 표정으로 그렇게 예, 말하기가 좀 예. 독특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혼자 여성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그냥 법률가로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결국 법치거든요. 네. 아무리 뭐 잘못한 거가 있어도 예. 법에서 정한 만큼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는 네. 입장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네. 아까 우려한 대로 소급입법의 문제까지 이게 번지게 되면 네. 너무 과하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승준 씨께서 과거에 잘못한 일은 분명하지만 네. 마치 유승준 씨가 어떤 아이콘이 되어서 이 사람을 약간 마녀 사냥하듯이 예. 계속 과하게 처벌을 하려는 국가적인 어떤
움직임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예, 유승준 씨 노래 아직도 좋아요. 들어보시면 예 좋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이범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생생법률쇼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